비타민C를 고용량 복용하는 메가도스를 하면 정말 놀라운 효과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메가도스를 하려면 비타민C를 얼마나 몇 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비타민C 메가도스의 정확한 복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메가도스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먼저 보고 와주세요.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은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할까요? 아무리 자도 계속 피곤하다. 이런 경우에는 부신이 지쳐있는 부신 피로 상태이기 때문에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감기에 심하게 걸린 경우에도 비타민C를 고용량 복용하면 면역력이 올라가서 회복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알러지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비타민C는 도움이 되고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고용량 비타민C를 꾸준히 투약하시면 암 억제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위염이나 장염이 오래 지속될 때도 비타민C가 점막 회복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시거나 격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C가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몸속에 산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비타민C 메가도스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려면 몇 그램을 섭취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비타민C를 입으로 먹게 되면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요. 혈액 속을 따라서 돌다가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비타민C가 온몸에 있는 장기 속에 골고루 뿌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장기 중에서 뇌나 부신, 간처럼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장기에 비타민C가 특히 몰리게 돼요. 그러면 무조건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세포 안에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가면서 좋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비타민C의 섭취량을 올릴수록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왼쪽 표를 보시면요. 경구로 섭취하는 비타민C의 양이 많아질수록 세포 조직이 이용하는 양은 늘어나지만 전체적인 생체 이용률은 떨어지더라,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무조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소변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별로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 걸까요?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경구로 비타민C를 섭취하는 용량에 따라서 혈중 최고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보시면 비타민C 섭취량을 늘렸을 때 400mg까지는 혈중 농도가 비례해서 쭉쭉 오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체내 비타민C가 포화되기 때문에요. 섭취량을 올리더라도 혈중 농도가 크게 오르지 않고 평탄한 구간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비타민C를 세포 안으로 충분히 넣기 위해서는 높은 혈중 농도도 필요하지만 이 혈중 농도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요. 섭취한 비타민C 용량에 따라서 혈중 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고용량을 섭취하게 되면요. 최고 혈중 농도도 높아지지만 이 혈중 농도가 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넓을수록 세포 안에 비타민C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종합했을 때요. 한 번에 2500mg 이상을 복용해야지 혈중 농도를 충분히 오래 유지할 수 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가도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2500mg 이상은 꼭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메가도스를 하려면 비타민C를 얼마나 자주 복용해야 할까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비타민C의 혈중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위쪽은 경구로 섭취했을 때, 아래쪽은 주사제로 맞았을 때의 그래프예요. 보시면 경구로 섭취했을 때 섭취 후 2시간째 최고 농도에 도달하고요. 6시간 정도가 지나면 섭취 전 농도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섭취를 해야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잠도 자야 되고 일상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먹는 건 쉽지 않고요. 매 식사마다 챙겨 먹어서 하루 3번 드시는 걸 가장 권고드리고 있어요. 메가도스는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중이나 식사 끝난 다음에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는 항상 똑같은 용량을 드셔야 하는 게 아니에요. 몸 상태를 보면서 복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조절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 1000mg에서 시작해 주시고요. 큰 문제가 없다면 2-3일 간격으로 1000mg씩 증량해 주세요. 계속 용량을 올려가다가 설사를 하시면 그때 멈춰주시고 여기서 조금 줄인 용량이 본인한테 맞는 용량인 겁니다. 만약에 몸에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게 되면 세포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C의 양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캐스카터 박사라는 분이 비타민C의 장 관용 용량을 조사한 건데요. 장 관용
용량이라는 것은 몸 상태에 따라서 설사를 하지 않고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C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정상일 때는 하루 4에서 15g까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감기나 세균성 감염 같은 질환이 걸리게 된다면 더 높은 용량을 투약해도 설사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더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메가도스를 하시는 분이라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이 용량을 3배에서 4배까지 올리시면 큰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주세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게 되면 몇 가지 부작용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신장이나 요로에 생기는 돌, 즉 결석입니다. 비타민C가 대사되면서 몸속에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요.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돌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생기면 일단 무지하게 아프고 혈뇨가 나올 수 있고요. 심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콩팥에 옥살산 결정이 끼면서 신부전이 생긴 증례 보고도 있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반짝이는 게 옥살산 결정이고요. 이렇게 결석이 생기는 걸 예방하려면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을 하루 권장량 정도 꼭 복용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도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이다, 이럴 때는 메가도스를 함부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꼭 의사랑 상의하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돼요. 두 번째는 위장장애입니다. 일단 비타민C가 산성 물질이기도 하고요. 삼투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번에 고용량 섭취하게 되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 때문에 메가도스를 시작하다가 조기에 중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메가도스를 시작하시려면 식사 중이나 아니면 식사 끝난 다음에 복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 속이 불편해서 힘드시다 하는 분들은 분말보다는 알약으로 드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리포조말 비타민C나 중성 비타민C의 경우에는 비타민의 특수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훨씬 흡수율도 높고 소화도 편합니다. 그래서 속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제품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타민C가 속을 불편하게는 하지만 위 점막을 회복하고 헬리코박터균을 재균하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염이나 위 궤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비타민C를 유지해 주시는 걸 권고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는 치아 손상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한 메타 분석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치아 부식의 위험도가 16% 올라가더라 라는 결과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했을 때 치아가 부식된 케이스고요. 여기 위에 보시는 깨진 부분이 바로 부식된 겁니다. 특히 씹어먹는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경우 치아 부식이 제일 심했다 기억해주세요. 최대한 치아에 닿지 않게 목 안쪽으로 털어 넣고 그 다음에 물로 삼켜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치아에 남지 않도록 물로 여러 번 헹궈주시고 양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혈당 측정에 오류를 만든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건 당뇨 환자한테만 해당되는 말인데요. 비타민C의 분자 구조는 포도당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왼쪽이 포도당, 오른쪽이 비타민C고요. 그래서 비타민C를 한 번에 500mg 이상 복용하게 된다면 혈당 측정을 했을 때 결과가 훨씬 높게 나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비타민C를 복용하시다가 오히려 혈당 조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중단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로 혈당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측정치만 높아지는 오류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메가도스를 꾸준히 진행했을 때 혈당을 일정 부분 낮춰준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으니까요. 당뇨 환자라도 비타민C는 꼭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혈당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시는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요, 비타민C를 복용한 다음에 4시간 이상 지나서 혈당을 측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혈당을 측정한 다음에 비타민C를 복용해 주시면 시간 간격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오늘은 메가도스에 관심은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셀레늄 영양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이어서 봐주세요.